블로그 글 작성 마스터하기, AI와 함께하는 창의적 프롬프트 디자인. 이 강의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ISO 인공지능 지도사 GPT 프롬프트 자격증을 목표로 하는 여러분께서는 이곳에서 다양한 AI 플랫폼을 활용한 프롬프트 디자인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창의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과제물 작성에 리튼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리튼은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특히 한국어 처리에 강점이 있어 빠르고 쉽게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과정의 일환인 과제물 작성의 목적은 단순히 글을 작성하는 기술을 넘어 AI를 이용한 창의적인 프롬프트 디자인을 깊이 있게 배우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 기술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리튼의 편리함이 때로는 창의적인 사고의 과정을 건너뛰게 할 수 있어 과제물 작성의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강의에서는 더욱 더 도전적인 접근 방식으로 심층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챗GPT 등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발전 방법을 탐구하며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AI 플랫폼을 활용해 블로그 포스팅을 하기 전 다양한 AI 플랫폼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은 각기 다른 특성과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들 도구를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블로그 구조나 주제에 어떤 플랫폼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챗GPT는 텍스트 기반 콘텐츠 생성에 있어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복잡한 주제를 설명하는 글을 초안으로 작성할 수 있죠. 즉, 포괄적인 주제 조사와 초안 작성에는 챗GPT의 뛰어난 언어 모델링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제미나이는 정보 검색과 요약 번역 작업에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여 블로그 포스팅의 깊이와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즉, 논문과 같은 깊이 있는 내용 연구와 요약에 제미나이의 전문 지식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코파일럿은 프로그래밍 및 기술적 문서 작성에 특화되어 있어 코드 스니펫이나 기술 설명이 필요한 포스팅에 매우 유용합니다. 복잡한 기술적 개념은 코파일럿의 프로그래밍과 코드 해석 능력을 활용해 보세요. AI 플랫폼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창의적인 프롬프트 디자인을 위한 AI와의 대화 방법을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창의성은 다양한 시도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프롬프트 디자인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AI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시작점으로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초기 아이디어 수집 단계에서 유용합니다.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AI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AI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공한 답변을 통해 저는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더욱 확장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와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정보의 교환을 넘어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창의적인 접근법을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AI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질문과 답변의 교환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AI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공된 응답에 제 의견을 추가하며
서로의 답변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AI와의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더 깊이 있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복잡하거나 다층적인 주제를 다룰 때 유용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주제를 탐구하고 싶을 때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정보를 어떻게 우리의 콘텐츠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I의 응답이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여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더욱 풍부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접근법으로 상황 설정하기 혹은 RTF Role Task 포맷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AI를 통해 특정 시나리오나 역할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반응이나 해결책을 요청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상황 설정은 AI에게 보다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AI가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의 범위를 좁히고 결과적으로 더 타겟화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환경 보호를 위한 NGO의 컨설턴트라면 우리 커뮤니티가 직면한 특정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0단어 이내의 구체적인 전략 계획서를 작성해 주세요와 같이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AI는 이러한 특정한 역할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AI의 응답을 특정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하며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여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RTF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AI에게 원하는 반응의 유형을 더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롤 역할을 설정함으로써 AI가 특정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타스크, 과제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정보를 요구하며 포맷, 형식을 지정함으로써 AI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특정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대화 방식을 시도하며 여러분의 목적과 필요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AI에게 특정 형식이나 구조를 요구하는 프롬프트 디자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여러분이 명확한 형식을 따르는 콘텐츠를 필요로 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500단어 내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해 주세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와 같이 명확한 요구사항을 설정함으로써 AI가 목표 지향적이고 구조화된 콘텐츠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AI의 응답은 보다 직접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AI에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내용을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접근법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특정 목적을 가진 글쓰기를 연습하고자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AI에게 강력한 논리 구조를 가진 글의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논증을 전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글쓰기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형식과 구조를 실험해보며 여러분의 글쓰기 목적과 요구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통해 프롬프트 디자인을 시작할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점차 상황 설정이나 특정 형식 요구와 같은 고급 기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AI와의 대화 주제와 특성에 따라 여러분은 더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더욱 깊이 학습하다 보면 다양한 프롬프트 디자인 방법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시작 단계에서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접근 방식입니다. AI와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법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 임할 단계입니다. 과제물 주제 중 하나인 AI와 창의적 콘텐츠 생성에 관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AI와의 대화의 첫 단계로 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챗GPT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대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AI가 창작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물어봄으로써 AI로부터 예상치 못한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통해 우리가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주제 탐색과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챗GPT와의 첫 번째 대화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디지털 아트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명확히 선정한 뒤에는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상황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RTF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상황을 설정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위한 질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너는 ISO 인공지능 지도사 GPT 프롬프트 자격증 응시생으로서 AI와 창의적 콘텐츠 생성, 디지털 아트와 VR, AR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3,000단어 이상의 블로그 글을 작성해야 돼. 이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로 구성되어야 해와 같은 질문으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AI의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AI를 활용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글 구성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하며 학습자들이 실제 블로그 글 작성 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챗GPT와의 대화를 통해 초안을 완성한 이후 다음 단계는 분석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석 기능을 활용할 AI 플랫폼으로 제미나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챗GPT로부터 받은 초안을 제미나이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비평을 요청합니다. 흔히 AI 챗봇에 능력하면 텍스트 생성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이들의 비평 기능도 매우 강력합니다. 제미나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글의 구조, 주제의 깊이, 그리고 문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성한 글의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미나이의 분석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우리는 글을 더욱 개선하고 보다 명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AI가 제공하는 비평을 통해 우리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더욱 가치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미나이의 비평을 통해 얻은 피드백으로 직접 글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 외에도 저처럼 다시 챗GPT에게 비평을 기반으로 글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와의 대화를 반복하며 글의 품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AI의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AI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글쓰기의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통찰과 개선 사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 활동에서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AI와 협력하여 완성된 글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에게 진정한 가치와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AI를 활용한 블로그 글쓰기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며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과 창의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챗GPT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글쓰기 및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제미나이의 비평 기능을 이용해 글의 질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출처를 제공받거나 도표 작성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플랫폼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깊이 있고 다면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각기 다른 AI 도구들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의 창작 과정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최종적으로 다듬었다면 블로그 플랫폼에 직접 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의 작업을 세상과 공유하고 더 넓은 독자층과 소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하세요. 제목과 서브타이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제목과 서브타이틀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서식 및 구조, 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단락 분할, 강조 표시, 리스트 사용 등의 서식을 적용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지와 도표, 글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이미지와 도표가 잘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링크와 출처, 필요한 경우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된 외부 링크를 적절히 삽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검토, 오타나 문법 오류가 없는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한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 글을 블로그에 게시하세요. 게시 후에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릴 적절한 이미지를 찾지 못했다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코파일럿의 무료 창의적 모드를 활용하여 달리3를 이용한 이미지 생성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글의 주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지 요청 시 글의 내용과 분위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다면 그 내용을 세밀하게 구체화하여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 블로그 포스팅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간단한 설명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에게 상상의 여지를 주며 이미지 생성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에 관한 더 깊은 프롬프트 디자인 기술은 추후 다루게 될 예정으로 오늘은 간략히 주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본 사항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후에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 즉 대체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웹 접근성을 높이고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 사용자에게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을 작성하여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미나이를 통해 작성한 도표를 블로그 내에 삽입하고 필요한 그래프나 차트 등 추가적인 시각적 자료도 포스팅에 맞는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글의 이해를 돕고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로그 글에 사용된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확한 출처 제시는 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출처와 함께 이미지나 도표, 그래프의 출처도 명확하게 표기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블로그의 최종 검토를 위해 모든 내용을 챗GPT에게 전달하고 최종 점검을 요청합니다. 해시태그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챗GPT에게 적절한 해시태그 추천을 요청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블로그 제목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챗GPT에게 제목 후보를 3가지 요청한 뒤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게시하면 완성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AI를 활용한 블로그 포스팅 작성 과정은 블로그 초보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다룬 과정에서 AI가 생성해준 내용을 개인의 스타일로 다듬는 과정, 즉 개성 있는 언어로의 수정 및 내용 정제 과정은 간략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보다 창의적으로 생성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방법, 글의 품질을 높이는 세부적인 방법론, 그리고 한국어 맞춤법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과정 등은 본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여러분의 블로그 글이 독자들에게 전문성과 신뢰성을 주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블로그 글이 목적에 부합하게 양질의 내용으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AI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아이디어를 얻거나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글의 완성도를 높여보세요. AI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지원하고 확장하는 도구일 뿐, 최종적인 내용의 질과 독창성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